그 사망보험금 나온 것도 상속재산일까요? 이렇게 묻거든요. 돌아가시고 나서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이걸 안 넣기에는 상속인들이 소득을 얻은 거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시점에는 알기 어려워요. 그리고 자녀들한테 알게 모르게 증여한 게 상당히 많을 수 있습니다. 자, 절세 해법을 찾아드리는 김하나 세무사입니다. 상속에 대해서 제가 계속 정보를 많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상속 재산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시점에 남아있는 아버지의 뭐 여러 가지 재산들, 그런 것들이 상속 재산이겠고 나 여기까지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부모님에게 돈을 빌릴 때 사실은 돈을 증여받고 싶지만 증여세를 내는 게 두려워서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린 것들,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면 아버지 상속재산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그런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상속재산은요, 크게 4종류로 나눠지거든요.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제가 그냥 나눈 거고, 법적으로는 이제 조금 묶어가지고 다르게 이야기도 합니다. 크게 4종류 어떤 게 있냐면, 본래 상속재산이라는 거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시점에 남아있는 모든 재산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보통 어떤 게 남아있을까요? 예적금, 이거는 바로 보이죠. 돌아가신 시점에 통장에 탁 찍힌 거 바로 보이죠. 가지고 계시는 부동산, 살고 계시는 아파트나 주택 같은 것들은 우리가 바로 알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기 막 전라도 해남에 있는 땅, 강원도에 있는 산, 이런 거 몰라요. 이런 거는 찾아봐야 압니다. 그래도 등기부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비교적 명확합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주식이 있을 수 있겠죠. 주식은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상장 주식, 증권계좌 보면은 주식 남아있는 잔고가 있겠죠. 삼성전자 얼마, SK 하이닉스 얼마, 이런 게 남아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 그리고 또 비상장 주식이 있을 수 있어요. 비상장 주식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법인을 운영하는 경영자였다면 경영을 하고 계시는 법인의 대표이사셨다, 법인의 주주셨다, 이러면은 비상장 주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좀 당황스러운 경험을 하나 한 적이 있었는데, 재산을 조회를 싹 다 해가지고 상속세 신고를 했거든요. 알고 보니까 아버지한테 비상장 주식이 100주가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께서 운영하는 법인도 아니고 그냥 진짜 비상장 주식 어딘가에 있었던 주식이 발견된 겁니다. 이거는 우리 상속인들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찾을 수가 없어요. 과세관청에서 알려줘야지만 알 수 있어서 저희가 세무조사하다가 발견한 경우가 있거든요. 과거에 아버지께서 근무하셨던 회사에서 스톡옵션처럼 좀 준 거예요. 주식을 일부. 근데 이게 상장 주식이 아니니까 드러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이런 것까지도 모조리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또 뭐가 있냐면 가상자산, 이런 거 있어요. 가상자산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딱 바로 생각나는 거 뭐 비트코인.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국내 거래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곳 있죠. 2군데인가 3군데인가 있는 걸로 아는데, 거기서 거래한 거는 마치 금융계좌 거래처럼 바로 다 드러나요. 여기서 무슨 거래가 있고 최종 잔액이 얼마인지를 그때 시가로 평가해가지고 상속재산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해외 비트코인 지갑, 무슨 레저 지갑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거는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죠. 우리 상속인들도 알 길이 없고, 심지어 알아도 있잖아요. 그거 암호키를 모르면 그 돈 꺼내 쓰지도 못해요. 해외에다가 내가 이거를 은닉하고 싶어도 비밀번호를 알아야 은닉을 하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아버지 돌아가신 시점에 발생하는 본래 재산들이다. 자, 2번째 재산은 뭐가 있냐면 간주 상속 재산이 있어요. 이건 이제 법적 용어예요. 간주라는 거는 상속 재산으로 취급하겠다, 마치 상속 재산과 같다, 이런 의미예요. 간주 상속 재산에는요,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보험금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사망보험금 나오잖아요. 그 사망보험금 나온 것도 상속재산일까요? 이렇게 묻거든요. 사실은 어때요? 아버지가 남겨준 재산이라고 하기에는 돌아가시고 나서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이걸 안 넣기에는 상속인들이 소득을 얻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보냐면요, 보험료를 납부한 자하고 최종적으로 보험료를 수익한 자가 동일하다.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이제 우리 부모님의 사망보험금을 위해서 종신보험을 가입시켜 놓은 게 있어요. 그리고 제가 돈 벌어가지고 보험료를 제가 내요. 계약자도 저고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수익자도 전데 단지 피보험자만 부모님이에요. 이런 경우에는요, 상속재산에 가산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상속재산에 가산되지 않아요. 근데 납부자하고 수익자가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경우냐면 아버지가 계약해서 나 죽고 나면 너 뭐 먹고 사니? 이러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종신보험 같은 거 가입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열심히 불입해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오는 보험금, 요거는 뭐가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해야 됩니다. 납부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보험금 상속재산 여부가 달라진다. 간주 상속재산의 하나입니다. 2번째 간주는 신탁재산이 있습니다. 어딘가에 재산을 맡겨놓고
운영하는 재산들, 실제 수익자, 귀속자, 소유자가 아버지다 그러면 우리 상속재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놓치기 쉬운 거 세 번째 뭐냐면 퇴직금 있어요. 뭐 보통은 연세가 있으시면은 뭐 이미 다 은퇴를 하셨을 수도 있지만 중간에 이제 돌아가시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다니던 회사에서 최종적으로 퇴직금을 정산해서 주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도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상속 재산에 포함되는 거겠죠. 그래서 본래의 상속 재산하고 간주 상속 재산의 어떤 느낌이 좀 다르다. 이런 거 좀 아시겠나요? 제가 아까 보험금 설명할 때 납부자하고 수익자가 서로 다르면 상속 재산에 포함된다. 그랬잖아요. 대신 계약해줬는데 수익자는 아들이야. 이런 경우에는 이제 상속 재산에 포함된다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혹시 서울 사시는 분들이면은 이런 거 있어요. 서울 시민 안전보험인가? 서울시가 부담한 상해보험에 서울 시민 안전보험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서울시에서 서울 시민이 서울의 어떤 시설물 이런 것 때문에 만약에 다치거나 사망하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상해 혹은 사망 이런 경우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요. 무슨 사고가 발생해가지고 돌아가신 분이 있었는데 서울시로부터 150만 원인가 200만 원인가 보험금을 받았어요. 이때 이렇게 받은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피디님 들어갈 것 같아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서울시가 보험금을 내서 안 들어가요. 그런 식으로 누가 부담을 했느냐? 돌아가시는 아버지가 부담했다? 그럼 상속재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돌아가시지 않은 우리 어머니가 보험금을 냈다. 그랬는데 내가 받았다. 돌아가신 건 아버지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내가 납부한 보험금이 아니죠. 근데 내가 수익을 얻었잖아. 어머니가 돌아가신 건 아니잖아. 그럼 그땐 뭐가 될까? 증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험금에 대한 이슈도 있습니다. 챙겨보셔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 재산은 뭐가 있냐면 사전증여재산 있죠. 사전증여재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기간이라 그랬습니다. 상속 개시 10년 이내, 5년 이내에 사전증여재산이 있으면 상속재산에 합산해야 되는데 10년 이내 누구한테? 상속인에게, 5년 이내는 상속인 외의 자에게 했을 때 합산이 모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전증여재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시점에는 알기 어려워요. 아버지의 재산을 역추적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자녀들한테 알게 모르게 증여한 게 상당히 많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버지한테 집을 산다고 돈을 받았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사례 있잖아요. 집을 사야 되는데 너무 부족해. 내 힘으로는 진짜 뭐 대출도 안 나고 너무 힘들어.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아버지가 2억 원을 보태줬습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보태준 이 2억 원 종류가 두 가지일 수 있습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증여받았거나, 증여받은 건 뭐예요? 돈 받고 끝! 아버지한테 갚을 필요가 없죠. 공짜로 돈을 받았으니까 나는 2억 원에 대한 증여세만 내면 돼요. 자녀한테 2억 원을 줬기 때문에 10년 이내에 받았다 그러면 사전증여재산으로 가산돼요. 물론 그때 납부했던 증여세는 차감을 해주지만 요거 굉장히 중요하게 포함이 되겠죠. 차용증을 써서 빌린 걸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녀한테 돈을 빌려주고 언젠가는 받을 채권이 됩니다. 이 채권은요, 본래의 재산에 포함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한테 2억 원을 그냥 줬다. 그러면 사전증여재산으로 포함돼. 2억 원을 차용증으로 썼다. 그러면 본래 재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차용증을 썼다면 반드시 상환도 하셔야 돼요. 이자만 줄 게 아니라 원금도 상환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보통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 차용증 쓸 때 원금 한 2억 정도는 사실 증여세 부과 안 되니까 무이자로 쓰셔도 됩니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맞습니다. 증여세 과세는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무이자로 그냥 2억 원을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그냥 쭉 써. 차용증 쓴 당시에는 문제가 안 될 수 있어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사전증여로 볼 거냐, 아버지가 못 받는 채권으로 볼 거냐 반드시 판단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빌린 돈이시라면 갚으시면서 우리 아버지가 좀 오래 사시면 오히려 요거 남아있는 것보다 사전증여로 남아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 왜? 10년이 지나면 합산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상속재산의 종류 말씀드렸거든요. 본래의 상속재산, 간주상속재산, 사전증여재산, 사실 하나 더 있어요. 추정상속재산. 요거는 다음 시간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금을 갚으면서 하라고 하셨는데 한 5만 원씩 갚아도 괜찮아요? 괜찮죠? 5만 원이라도 내가 원금 상환이다. 통장에다가 원금 상환 이런 식으로 찍어 놓잖아요. 그럼 아버지 돌아가시는 시점에 남아있는 1억 원에서 그동안 내가 원금 상환했던 거를 빼고 나머지 금액이 아버지의 채권이 되는 거예요. 큰 차이가 없군요. 큰 차이는 없죠. 갚을 거면 한 5천 원 갚아놔야지. 1억 빌렸으면 5천 원 갚아놓고 이 정도는 돼야죠. 근데 그거를 또 갚을 거면 내가 아버지한테 돈을 왜 빌리나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 전부 다 우리 가정 형편에 따라서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아버지가 갖고 있는 자동차, 물건들은 어디에 포함되나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도 여기 포함돼요.
자동차도 중요하죠. 중고 자동차 시세 우리 구세청 가면 다 나오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상속재산이 다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그냥 아버지 돌아가시는 시점에 남아있는 재산만 상속세가 과세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무언가가 더 있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고 꼭 찾아보시고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은 여기까지 잡으시고요. 디테일한 건 전문가에게 상담 받으세요. 저한테 댓글 남겨주시거나 문의 주시면 제가 속 시원하게 해결책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